오늘의 후토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프닝으로 우소즈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포레이먼이 레이디 앤 젠틀맨으로 그들의 등장을 끊어먹었고 관중들은 엄청난 야유를 보냅니다. 그걸 들은 로건 폴은 관중들한테 조용히 하라면서 그들은 등장을 하죠. 그렇게 더 비전이 등장하는 사이에 지난 로아에서 검은 복면 남자에게 당한 오스틴 시어리 장면이 지나갔고요. 그러고 나서 시어리가 마이크를 잡고 지난 로에서 패배한 거에 대해서 극대노합니다. 검은 복면한테 화가 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단장 애던 피어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애던 피어스는 더 비전을 좀 진정을 시키면서 얘기할 거 있으면 들어가서 얘기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포레이먼은 그 말은 무시하고 브론슨 리드를 1챔에 바로 넣으라고 강요를 합니다. 근데 애던 피어스는 다음 주 예선전 있으니까 그거 이겨서 정정당당하게 올라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때 LA 나이트가 등장을 합니다. LA 나이트는 엘리미네이션 챔버에 브론슨 리드가 꼭 들어와라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랑 제발 붙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약간 조롱 섞인 말들을 하죠. 그러고 나서 LA 나이트는 그 관중석에 서 있는 우소즈를 가리키면서 우소즈랑 나랑 너네랑 3대3 경기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단장 애던 피어스는 바로 수락을 하죠. 그렇게 이들의 3대3 태그팀 매치가 진행이 됐고 LA 나이트 우소즈 대 더 비전의 경기 결과는 로건 폴의 럭키 펀치에 이은 브론슨 리드의 쓰나미로 더 비전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경기 내용은 뭐 딱히 특별한 건 없었고 무난했습니다. 제이 우소의 별다른 실수도 없었고요. 그래도 임팩트 있었던 장면은 있었는데 바로 브론슨 리드의 수어사이드 다이브. 저 덩치에 저런 다이브를 한다는 게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경기가 끝나고 로건 폴이 마이클 콜의 중계 헤드셋을 뺏어서 막 시끄럽게 떠들어요. 근데 여기서 검은 복면의 남자가 또 나와서 로건 폴에게 커브 스톰프를 날립니다. 그러면서 검은 복면의 남자는 또 관중석으로 도망갑니다. 이 검은 복면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같은 그림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검은 복면을 왜 이렇게 또 오래 끄나 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긴 합니다. 저 검은 복면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서프라이즈 선수이지 않는 이상 얼굴이 공개가 돼도 팬들의 반응은 좀 무심하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오늘 공개했어야 돼. 그러고 나서 백스테이지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수상한 큰 박스가 덩그러니 놓여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애던 피어스는 그 관리 직원한테 저 2월 28일까지 개봉하지 말라는 저 박스 뭐냐 라고 묻는데 관리 직원은 모른다고 해요. 그러면서 애던 피어스는 그럼 이 박스 스맥다운으로 보내라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또 희한한 스토리가 하나 오픈이 됐는데 저 박스가 사람이 들어갈 만한 크기인데 저렇게 이동시키라는 지시를 내린 걸로 봐서는 일단 사람은 아니겠죠. 사람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각본은 아닐 테고 그럼 어떤 동상이나 물건인데 지금으로서는 딱히 예상되는 게 없네요. 뭘까요? 전혀 모르겠네. 그러고 나서 여성부 엘리미네이션 챔버 예선전이 진행됩니다. 아스카 대 네티, 베일리의 경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아스카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뭐 경기는 딱히 실수도 없고 그렇다고 막 임팩트가 있지도 않은 그냥 무난한 경기였고 마지막에 아스카가 베일리에게 아스카락을 걸어서 탭아웃을 받아내면서 아스카가 진출하게 된 건데 저는 솔직히 베일리가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스카가 들어가서 좀 놀라웠고 그래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아스카도 다시 메인으로 언젠가 가야 하기 때문에 이번 1챔 정도는 참가해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경기가 끝나고 맥신 듀프리가 네티를 공격하면서 둘의 대립은 더 심화됩니다. 다음으로 리브 머건의 인터뷰가 진행됩니다. 여기에 이제 도미닉이 같이 들어왔고 마이클 콜이 레슬매니아에서 누구랑 붙을 거냐 그거에 대해서 묻는데 리브 머건은 천천히 결정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막 웃어요. 그러니까 뭔가 리브 머건은 너네 내가 누구 고를지 궁금하지? 약간 이런 걸로 약 올리는 느낌이 좀 나요. 아무튼 리브 머건은 그렇게 천천히 결정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스테파니 바케라가 등장을 해서 스페인어로 막 리브 머건한테 뭐라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도미닉이 리브한테 통역을 해주죠. 근데 리브 머건이 그걸 듣다가 막 울먹이더니 눈물까지 흘려요. 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스테파니 바케르가 모욕적인 말을 했겠죠. 리브 머건이 눈물을 보일 정도면은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이게 참 웃긴 게 보통 방송으로 내보내는 거면은 이런 내용 정도는 정확하게 전달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스페인어여서 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알 수가 없네요. 아무튼 그렇게 리브 모건의 눈물로 인터뷰가 마무리됐고, 다음으로 이제 CM 펑크가 등장합니다. CM 펑크는 나와서 회사 내부에서 본인이 로만 레인즈와 싸우기 원한다는 거 알고 있는데 본인은 싸우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계속 싸울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자신감을 드러내는데, 여기서 핀벨러가 오리지널 등장음악으로 도미닉 맥도나와 함께 등장합니다. 맥도나가 아주 오랜만에 복귀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저저먼트 데이가 링을 감싸면서 CM 펑크를 공격할 듯이 들어가는데, 벨러는 싸우러 온 건 아니고 그냥 얘기하러 온 거야 하면서 펑크를 좀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벨러는 본인이 과거부터 보냈던 커리어를 다 읊으면서 이거야말로 진짜 리얼 베스트 인 더 월드다, 내가 베스트 인 더 월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CM 펑크는 벨러가 싱글 레슬러로서 보낸 커리어들,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양쪽에 있는 선수들, 그 선수들은 좀 하찮게 바라보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저먼트 데이가 벨러의 지금 발목을 잡고 있다, 그리고 벨러가 저저먼트 데이 들어가고 쟤네들 수준으로 내려갔다 라고 조롱을 하죠. 여기서 잠깐 제 얘기를 하자면은, 이런 얘기들이 대놓고 나오는 걸로 봐서는 선수들끼리도 벨러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나봐요. 아무튼 CM 펑크는 너네 결국 나 단체로 때리러 온 거 아니냐 하면서 때려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본인은 단체로 맞고 나서도 월챔십에서 이길 수 있다, 본인이 베스트 인 더 월드니까 라는 자신감을 드러낸 거죠. 근데 벨러는 그걸 딱 읽고 도미닉과 맥도나를 말립니다. CM 펑크는 뒤돌아 있었고요. 근데 막 맥도나는 때리려고 해요. 근데 벨러가 끝까지 말렸고 펑크는 그렇게 웃으면서 링을 빠져나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둘의 대화들을 들어봤을 때 좀 시원한 게 있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벨러가 본인 입으로 본인의 업적들을 막 얘기를 했지만 그게 팬들한테 알려지는 것도 기분이 좋았고, CM 펑크가 어떻게 보면은 현재 벨러의 상황을 정확하게 찝어서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들도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가 퍼져 나갈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좋았습니다. 뭐 이걸로 인해서 벨러가 챔피언이 되겠구나 까진 아닌데, 어떻게 보면은 벨러가 완전 무시받을 만한 선수가 아니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그래도 어느 정도 알려진 느낌? 저는 팬으로서 그냥 요 정도도 너무 만족스럽네요. 아무튼 그렇게 펑크의 세그먼트가 끝이 나고, 다음으로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십 넘버원 컨텐더 매치가 치러집니다. 이제 여기서 짭 아메리카노 대 상대로 펜타가 등장을 해요. 해서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펜타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이 둘이 경기 중에 막 서로 마스크를 벗기려고 했는데 막판에 오리지널 아메리카노가 짭 아메리카노가 하려는 반칙을 막으면서 펜타가 그 틈에 2단 로프를 밟고 멕시칸 디스트로이어를 날리면서 승리를 가져간 건데, 이 펜타의 2단 로프 밟고 멕시칸 디스트로이어 이 장면은 꼭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자연스럽고 멋있게 들어가서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경기가 끝나고 나서 오리지널 아메리카노가 짭 아메리카노를 또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마스크를 또 벗기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근데 제가 잘못 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오리지널이 지금 선역 쪽으로 간 건데 야유가 좀 섞여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트리플 A에서 짭 아메리카노가 반응이 좀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영향인지 좀 그것도 좀 의아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펜타가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십 넘버원 컨텐더가 되면서 조만간 도미닉과 경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 다음으로 저주먼트 데이 아지트가 나옵니다. 여기서 제이리 맥도나가 지금 벨러가 펑크한테 말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벨러가 시카고에서 월챔십 할 때 본인이 도와주고 싶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벨러가 이거를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맥도나가 기분이 상했고 벨러도 그냥 혼자 해내고 싶은 마음이 엄청 강해 보였어요. 그러면서 둘은 서로 틀어져서 각자 갈 길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도미닉은 가운데 껴서 난감한 표정을 짓다가 나 오늘 경기 있는데 어떡하지? 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 장면이 마무리되죠. 해서 제가 볼 때는 벨러가 싱글 레슬러로 가는 그런 스토리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러고 나서 9번째 AJ 리 대 베키 린치 세그먼트. 여기서 이제 AJ 리가 먼저 나와서 본인이 과거 했던 거, 그 디바 시절 그때를 얘기하면서 그 시절 덕분에 나온 현 위미스 디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실력파 현역 선수들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들과 다 붙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베키 린치한테 집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베키 린치를 반드시 꺾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베키 린치가 나오죠. 베키 린치는 AJ 리가 과거에 했던 업적을 막 비웃으면서 10년 동안 있었던 그 공백, 그것도 비판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시카고에서 AJ 리를 은퇴시킬 거라고 얘기를 하죠.
은퇴 경기로 만들어주겠다 이 얘기죠. 그렇게 막 말싸움을 하다가 AJ 리는 지금 당장 싸우자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베키 린치가 거절을 하고 나가버리죠. 이렇게 이들의 세그먼트가 끝이 났고, 제가 볼 때는 이 둘의 대립이 레슬매니아까지 잘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면 얘기할 수 있는 싸움거리들이 좀 적고, 둘이 과거 인연이 깊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뭔가 싸울 건덕지가 없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매주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렇다고 AJ 리가 위클리쇼 경기를 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현재 베키 린치도 위클리쇼 경기는 좀 자제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들이 레슬매니아까지 이 대진을 가져갈 수 있을지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지 않을까. 근데 WWE가 그냥 확정 지으면 그만이긴 한데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 참 의문이 듭니다. 그러고 나서 영상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AJ 스타일스의 TNA 시절부터 WWE 시절까지의 어떻게 보면 AJ 스타일스를 위한 헌정 영상이 나오는데, 이게 보니까 다음 주에 AJ 스타일스가 나온대요. 그리고 뭐 AJ 스타일스를 위한 어떤 시간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은퇴식처럼 뭔가 진행된다 이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AJ 스타일스가 바로 은퇴하는 것보다 갑자기 다음 계획을 발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왠지 그냥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한 경기 정도 더 할 것 같은 느낌? 뭐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주 AJ 스타일스의 모습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남성부 엘리미네이션 챔버 예선전 군터 대 제보네마스 대 도미닉 미스테리오의 경기의 승자는 아주 놀랍게도 제보네마스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진짜 경기 내내 제보네마스가 화려한 기술들을 막 쓰면서 경기를 뜨겁게 만들긴 했는데 승리까지 가져갈 줄은 몰랐어요. 진짜 이 결과에 대해서는 매우 놀랐고, 다시 생각해보니까 지금 엘리미네이션 챔버에서 코디 로즈가 이겨야 하기 때문에 군터를 1챔 명단에서 뺀 것으로 보이고, 제보네마스가 챔버 위에서 활약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제본을 올린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군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은, 군터가 등장할 때 반응이 좀 이도저도 아닌 느낌이 들더라고요. 원래대로라면은 야유를 지금까지 엄청 많이 받았어야 하는데 벌써 반응이 좀 식은 느낌? 그래서 이거는 좀 큰 문제이지 않나. 군터한테 레전드 선수들을 그렇게 다 매겨놨는데 야유조차 제대로 안 나오면은 이거는 좀 골치 아픈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 장면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제보네마스가 어떻게 이겼는지 그 과정을 좀 얘기를 하자면은, 경기 막판에 군터가 링벨 망치를 쓰려고 했어요. 그게 원래 도미닉이 쓰려고 했는데 군터가 뺏은 거죠. 아무튼 군터가 링벨 망치로 경기를 끝내려고 하는데 여기서 드래곤리가 나와서 링벨로 군터를 공격했고, 그렇게 군터가 쓰러진 사이에 도미닉이 제보네마스를 끝내려고 했지만 여기서 제본이 반격을 하면서 오지 커터까지 날리고 도미닉을 잡아버립니다. 뭐 결과는 진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놀라웠고, 제가 볼 때 WWE가 제본을 아주 제대로 밀어줄 생각인 것 같습니다. 뭐 당장의 어떤 챔피언을 주기보다는 어떤 빅 플랜이 있는 느낌? 아무튼 이렇게 이번 러 후토크 얘기를 해봤고,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그래도 나름 풍성하게 쇼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 스토리의 디테일이 좀 많이 아쉽긴 합니다. 연출이 아쉬워요. 저 검은 복면도 계속 같은 모습으로 난입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어딜 가도 나타나는, 저 더 비전이 진절머리 날 정도로 계속 어딘가에서 공격을 하는 그런 스토리로 갔으면 더 재밌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세솔로니스와 관련된 것 같은 이 검은 복면이 지긋지긋해지는 거죠. 그리고 어딜 가도 계속 나타나니까 좀 무섭기도 하고. 근데 지금 진행되는 거는 보는 사람들이 지겨운 그런 스토리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후토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